고속도로. 김건희 고속도로. 근데 요게 지금 어저께 그 JTBC가 단독을 했어요. 요거 이제 뭐 강덕구 의원이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든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노력해가지고 이게 딱 판 거 아니에요. 근데 언론이 안 받으면은 사실 이슈가 안 됩니다. 근데 MBC하고 JTBC는 이걸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슈가 확산되고 있다고. JTBC 단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핵심이 뭐냐면은 김건희 고속도로가 사실상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문서로만 보면. 근데 원희룡이 거짓말했다 있던 이야기인데 김건희 일가의 땅이 포함된 노선 변경 안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과정이에요. 사실상 확정이야. 근데 원희룡 나와가지고 확정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보이지만 저 지도, 저런 유의 지도 많이 보셨잖아요. 기존 안이 쭉 가서 한참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양서면 일대, 저게 양서면 일대예요. 그쪽으로 가야 될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김건희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었다. 병산리. 발음 좋은데요? 네. 병산리 바뀌었다 요거란 말이죠. 어제 이제 이게 이 전체 수도권 지도를 놓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수도권 제1순환도로, 제2순환도로가 크게 뭐 이렇게 나침반으로 그러니까 저기 컴파스로 그리듯이 외곽에 길게 있어요. 거기랑 또 연결이 돼 있고요. 양평 쪽 고속도로가 나면 서울 강남에서 20-30분이면 도착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저기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양서면으로 그러니까는 고속도로 계획이 난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교통량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특히나 이제 양평군에서 유명한 관광지로 하면 항상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두물머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광객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가 그 강남이랑 가깝잖아요. 거기 엄청 막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교통량이 너무 증가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계획한 건데 그게 뜬금없이 이상한 동네로 그냥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가족이 그 강상면 비엉산리에 소유한 땅을 어제 약 7,000평 정도, 6,880평 정도 되는 땅인데 요걸 다른 걸로 따지면 축구장 한 3개 크기 정도 된다. 예. 땅이. 근데 어제 제가 대략 분위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했던 곳이 양평이 아니라 훈련을 많이 갔던 곳이어서 여기 산세가 참 좋구나. 내가 한 70쯤 먹으면은 내가 여기 내려와 살아야 되겠다고 했던 동네가 양평 그 개군면, 강상면 뭐 이쪽 일대예요. 근데 그래서 최근에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저쪽 시세가 어떻게 되나 문득 궁금해서 봤는데 전망 좋고 뷰 좋고 교통 접근성 좋은 데가 평당 100만 원 정도 해요. 그쪽은 산이나 임야 이런 게 많아갖고 좀 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평당 한 20-30만 원 하는 거죠. 그 평당 100만 원 정도 하면 7,000평 정도 되면 대충 계산이 70억 정도 나와요. 임장 다녀오셨네요. 네, 임장 그렇지. 딱 그래가지고 그 도로가 서울에서 강남까지 한 30분 정도 여기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면 이제는 막 오지로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완벽하게 서울권에 도달해버릴 정도의 그걸 이제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런 부분인데 원희룡이 그랬어요.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 JTBC 단독은 저거에 대한 거짓말이라는 보도예요. 이미 결정됐다.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에 불과하다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은 작년 11월 달에 이미 노선 변경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더라. 서류를 보니까. 네. 저기 보면 그 서울 양평 고속국도 건설 사업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준비서 여기에 보면은 사실상 확정돼서 국토부가 이걸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원희룡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이 서류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경기도 양평 강상면 정점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고 이미 지금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무서운 게 2022년 6월 1일에 지방선거를 하고 7월 1일에 새로 부임한 양평 군수가 7월
말쯤에 이거를 이제 보고서를 올렸고 11월에 지금 확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4개월 만에 되는 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다는 일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서류상으로만 계속 이렇게 내면서 완전히 확정된 거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땅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김건희 땅의 맞은편에 또 비슷한 위치에 있는 맞은편 그 위치에서 지금 휴게소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양평에서 시민운동하는 분들이 촬영해서 올린 자료들이 있거든요. 네. 이미 휴게소 착공 시작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다 정해졌네. 그러면 휴게소는 양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반대쪽에도 휴게소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그 공교롭게도 거기에 김건희 땅이 있더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서류상으로 보면 작년 8월 달까지는 그 위에 있는 양서면 노선으로 하고 있었는데 3개월 만에 노선이 변경됐다. 근데 이제 국토부 관계자들이나 원희룡은 뭐라 그랬냐면 양평군의 의견을 반영해서 바꾼 거다라고 했지만 그게 지금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양평군 의견 반영한 게 아니라 양평군 의견을 양평군에서 3가지 의견을 놓고 올리면서 김건희 쪽 강상면 조금 부적합하다는 뉘앙스로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데 예. 가장 부적합한 것을 추진한 곳은 국토부였다는 건데 양평군 안에는요. 김건희 땅 강상면 사업비 증액 필요하고 1,000억 정도 경제성 다시 분석해야 된다는 의견이 달려 있으면 원래 예정된 안 양서면 쪽으로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예. 양평군에는 강상면 정도의 의견에는 부정적 의견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근데 국토부가 이거를 해결해 놓고 양평군이 건의한 거야 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게 보이는 게 그거예요. 저게 강상면에 대한 양평군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 경제성이라는 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휴게소 이용자가 늘어나고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업 주체는 도로교통공사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교통공사의 수익성이 좋아져야지만 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경제적인 순환 구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도로를 만드는 게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저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죠. 원래 그러니까 교통량이 그러니까 코로나 그 시국에 급증해가지고 두물머리 쪽에 교통량이 급증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동네 주민이 이렇게 앰뷸런스가 들어오질 못해서 맞아요. 그게 차막해가지고 차에서 돌아가셨다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 정도 교통량이라면 그러니까 휴게소 사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건데 그걸 엉뚱한 대로 돌려버리면 전체적인 채산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면 쪽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서면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은 거기가 또 공흥지구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공흥지구에 양평 공흥지구에 미니 신도시급의 아파트 최현순이 가지고 있고 그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양평 전체를 이 가족이 다 해먹겠다 이런 지금 의지가 강력한 거였던 거죠. ESIND 타운. 네. 아니면 뭐 명신타운 뭐 이렇게. 자, 근데 결국은 국토부의 말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하남시 의견은 묵살했잖아요. 하남시에서는 막 서명을 10,000명 넘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네. 묵살을 하고 좀 더 정확히 봤더니 양평군 의견도 묵살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그보다 훨씬 윗단계. 국토부의 입김이 작동하고 있다. 저는 원희룡 저희도 내가 보기엔 구속감이에요. 지금 하는 짓거리 보면 거의 그렇죠. 완벽한 사이코패스인데. 자, 근데 이번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나? 지금 의원직 상실한 전 양평균수 김성교가 이거 내가 했어라고 나선 거야. 아, 영자야. 에? 네.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야. 김건희 고속도로 변경은 내가 요청했다. 그 김성교가 누구냐? 다시 한번. 김성교는 최은순, 김건희의 일가에 그냥 사실은 딱간에 가까웠다. 윤석열이가 여주 지청장 할 때부터 서로 친해가지고 서로 친구처럼 뭐 이렇게 지내가지고 그 최은순 일가에 관련된 아파트 짓고 이럴 때 다 뒤봐줬다라고 지가 자랑해가지고 윤석열이 뭐라고 했는지까지 바로 이놈인데
윤석열 처가 회사에만 개발 부담금 미부부가 했던 바로 이놈인데 네. 내가 했다고 나선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했을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잘 챙겨주면 이렇게 발벗고 나서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의리가 있어요. 카르텔 안에서는. 그러니까 의리뿐만 아니라 의리는 서로 챙겨주는 건데 지금 현재 구조는 상납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뭐 김건희나 윤석열이 어떤 뭐 전횡을 저질렀든 아니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희룡이 알아서 상납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상식에서 어긋나는 걸 정책으로 결정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 김성교가 작년 8월 달 상임위에서 요청해서 이걸 검토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국토위. 희한하지. 그런 애들은 꼭 국토위를 간단 말이야. 김기현이가 KTX 땅 있잖아요. 자기 땅 쪽으로 돌릴 때가 김기현이가 국토위 간사하고 있을 때요. 근데 국토부하고 양평군이 논의한 건 그 전달이야. 그러니까 얘가 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보면 국토위, 원희룡 저는 그 지점이 훨씬 더 높게 봅니다. 김성교는 내가 나서서 내가 이거 한 거지 뭐 무슨 비리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얘 지금 국회의원 건 떨어졌잖아요. 의원직이 날아갔잖아. 그러면 나머지 임기 기간 동안 뭐 하나 잡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윤석열한테. 그리고 내년 총선도 생각할 수 있나요? 내년에 안 되죠. 아, 법 때문에 법상 안 되죠. 그렇죠. 이제 선거법 위반이면 5년 동안 출마를 못 하니까 다른 뭔가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애가. 근데 이 그 고속도로 옮겨졌다는 이 뉴스를 보면서 자꾸 이제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윤석열 임기 초기부터 그러니까 뉴스타파에서 뭐 월 뭐 10번 뭐 경찰을 출동하는 뭐 사모님이었나? 맞아, 여사님. 맞아. 여사님 이름으로 출동했는데 그 여사님 출동 기록이 사라졌잖아요. 근데도 계속 나와. 비공개 일정이 나중에 다 사진으로 나오고. 맞아.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경찰 기록이 있을 때도 한 달에 10번씩 15번씩 움직였던 사람이 그 똑같은 비중으로 계속 움직였다면 도대체 어디를 다녔을까? 자꾸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임장을 하러 다녔나. 여사님은 임장 중. 진짜. 근데 또 그럼 원희룡은 뭐라 그랬냐? 왜 화내는 놈이 저 범인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김성교는 내가 했어라고 그냥 웃었고 말았는데 원희룡 허무맹랑한 소리다. 했어. 그러면서 여기 얘가 뭐라 그랬냐면 국민 선동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청탁이나 압력 받은 사실이 없다. 아 자발적으로 했네 그럼. 그렇지. 상납했다 이거죠. 내가 알아서 한 건데 무슨 청탁이야 청탁은. 범인은 원희룡이 맞네 이거. 아니 그리고 원희룡 말 중에 뭐 재검토하겠다고 이제 어제만 해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그 재검토하겠다는 말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재검토하겠다는 말이라고 해서 생각이 들어서 원희룡은 지금 확신범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어요. 너 구속이야 구속. 임마 나쁜 새끼야 진짜. 어? 자 그리고요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그 노컷 뉴스가 지금 최근에 계속 단독 내고 있거든요. 뭐가 있었냐면 최은순 4건에 대한 위증을 경찰이 구속 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이 뭉갰다. 이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 CBS 노컷 뉴스에 시리즈가 있었어요. 뭐냐면 최은순 동업자 목 뺏으려 비밀 약정 법정 증언, 판사 눈에만 보인 도장, 법원 감정은 윤 장모 진술 배격, 대검 윤석열 장모 도장 없는 약정서 엉터리 감정,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저께 얘기했던 최은순 승소 판사 가족, 정확히 말하면 부인이 최은순의 내연남 동거인과 부동산 투자했다가 이게 지금 4번째 단독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독이 최은순 4건 이증 구속 기소 의견이었는데 검찰이 뭉갰다 이겁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법적 카르텔이 제대로 작동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잘 몰랐을 때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 사이가 막 주가 조작이네 뭐네 막 편히 봐주고 했던 거는 우린 잘 몰랐었잖아요. 근데 얘네들 하는 짓거리 보면 최근에 김건희 고속도로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정말 이 악마의 카르텔이라고 봐야지. 그게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 뉴스를 보면서 좀 기분이 이상한 게 과거에 그러니까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던 시절부터 정대택 씨가 계속 주장하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치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선언했을 때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도 정대택 씨가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통해서 계속 주장하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언론들이 안 받았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와서 하나씩 이렇게 기사로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윤석열의 어떤 권력이 지금 새고 있는 건가? 지금 이미 균열이 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사에 따라서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언론사의 데스크에 장악력이 좀 떨어지는 회사들은 괜찮은 기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를 막으면 또 이제 언론 탄압 이 프레임으로 갈까봐 특정한 기자들이 이런 단독 내는 것은 이제 용인해주는 경우도 있고 회사 전체 분위기가 윤석열이 비판적인 회사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건데 어쨌건 윤석열 검사를 배경으로 무법천지였던 현재도 진행 중인 김건희 최은순 일가 결국에는 이거야말로 정말로 이권 카르텔 아니에요. 네. 아니 이게 정말 게이트급인데 이걸로 사실은 도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만큼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지 않고 있고 군수나 국회의원이 연루되었다는 것보다 저는 이 판사 가족 판사가 직접 되어 있다는 것에서 진짜 충격받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좀 세게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사실 사법부나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위해서라도 판사의 진짜 기본 본보기로 사형 한번 때려야 된다. 저는 이 정도 생각한다. 나는 저 정도 되면요 판사의 껍질을 벗겨야 돼요. 그러니까 산채로 해야죠. 아니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도 위기의식을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해서 오징어회 처먹으러 가고 쓰레기 줍고 여성 기업인인 척하고 지금 이런 외부 형세를 계속 다니는 겁니다. 시선 돌리기. 저 헤드라인도 골 때리는 거죠. 최은순의 결정적인 승소를 한 판사의 가족이란 표현 좀 그렇잖아. 아내인데. 부인이야 부인. 네, 부인. 그다음에 최은순의 측근은 사실상 남편이야. 네. 그렇죠. 대체 이런 카르텔이 있을 수 있냐고 이게. 어쨌건 결론 오늘 이야기가 그냥 윤석열 그러니까 검사 사위 하나 보고 이게 뭐 이게 보통 있잖아요. 옆에 뭐 검사나 법원이나 검찰청 직원 정도만 둬도 법적인 조언을 좀 받거나 아는 인맥을 만나거나 변호사를 소개받거나 정도 해요. 근데 이놈 것들은 검사 사위 하나 두면은 그게 어떻게 보니까 대통령까지 가버린 거야. 당첨된 거야. 대통령까지. 예. 그러니까 하는 짓이 그때 했던 짓 지금까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달라질 게 없는 거야. 스케일이 더 커진 거지. 네, 스케일도 스케일이지만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명박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이 4대강 사업한다고 했을 때 우리 다들 상상으로 다 지레짐작했지 않습니까? 집안들끼리 다 땅 사서 다 자기들끼리 장사해 먹겠네. 근데 사실이 그랬다고 다 드러났잖아요. 알고 보니까 차명으로 소유된 그 땅들도 많았고 동기니 동창들, 뭐 후배들, 동료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 차명이 안 그러면 이권을 줘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은 최소한 몰래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그냥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 다 되는 거였어. 만약에 김건희가 거기에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있으면 그 땅 때문이라도 조심해야죠. 차라리 친척 이름으로 그 이름을 돌려놓든가 그렇게 모르는 척 해야 되는데 내 땅으로 다 동점으로 옮겨놓고 나는 몰랐다. 자기 이름 채우는 그러면 이름 누가 믿어요? 그러면 다 들어가 있고. 그래 난 이렇게 봤거든요. 윤석열이 그거 유튜브 보면 자기가 정치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고 나와야 되는데 김건희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김건희든 그거 유튜브 안 보겠어요? 김건희 전이사랑 같은 그런 그 팬 사이트 안 들어가 보겠습니까? 비판적인 포털에 댓글 보겠어요? 안 봐요. 나도 안 보는데 비판적인 건.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가다 보면 본인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이명박과 윤석열의 차이점은 뭐냐면 마지막 결정적으로 덮어버리는 건 법의 기술이잖아요. 그걸 김건희가 눈으로 봤어. 뭐 이런 건 내가 대통령인데 뭐 간단히 말해서 예전에 얘들이 했던 죄들까지 윤석열 징계건 뭐 저 김건희의 주가 조작 같은 그 범죄 건도 내가 임기가 있을 때 검찰 수사권을 확실하게 쥐고 있을 때 지금 윤석열이는 그거 아니에요. 왕 검찰총장이잖아. 예. 그러니까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보다 똑똑한 일반 언론이나 시민들이 봤을 땐 쟤들이 하는 짓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엔 큰 사건 하나 터집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무섭고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이명박 때까지는 그래도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조심스러웠고 예. 직접 지휘를 할 수 없는 자리였지만 지금 얘네들은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다 덮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마구 사건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지 뭐. 아까 수정 팩트 체크 하나 하고 갈게요. 김선교 의원이 이제 그 불법 후원금 모금한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회계 책임자 K 씨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서 당선 무효형이 된 건데 김선교 본인이 유죄 판결은 받은 게 아니라서 2024년 총선에 출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케이 인정. 그러니까 이렇게 발벗고 나설 수 있다. 그렇구나. 결국 김건희한테 지금 주가 조작 관련해서 한 번도 출석 안 했죠. 예.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털듯이 털어라.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죠. 결국 검찰도 김건희, 윤석열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면 니들이 더 처벌받아. 어찌됐건 검찰 입장에서는 할 건 해야죠. 이재명 털듯이. 야, 어쨌건 김건희 고속도로까지 나왔어요. 좀 있으면 이제 뭐가 나올 거예요? 김건희 4대강 이런 거 나올라나? 김건희 공항 어. 뭐 이런 거 나오면 재밌겠네요.